안녕하십니까. 시사 야부리 토크. 이번에는 이 안보 관련되는 주제로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이승현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사무국장 이승현입니다. 사실 문재인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짜 안보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들이 뭐 안보를 논한다. 네, 그렇죠. 예,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 북한을 향해서 주적이란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진짜 안보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안보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네. 참 이상스러워요. 앞뒤가 안 맞아. 이제 사실 문재인 그 특전병 네. 이런 병사는 사실 저한테 좀 훈련을 받으면 돼요. 네. 그러면 정신교육 제가 제대로 무장시킬 수 있어요. 딱 3일만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전인범 사령관 생각납니다. 아유, 장군들이 왜 그런지 참. 그러게. 아유, 참 창피합니다. 네. 이거 아니 어떻게 예비역 육군 중사보다 못한 장군들이 많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국가 간에 투철한 장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군인들 만나서 얘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은 네. 국가 간 안보가 투철합니다. 그럼요. 대다수의 그 장교와 부사관들이 네. 예, 단지 이제 일부분 조금 좀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네. 그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다 네.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안보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문재인의 평화는 가짜 평화다. 아하, 그렇죠. 예.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굴종적인 평화는 예. 매국입니다. 전쟁을 싫어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예. 얘기를 하면은, 그거 사실 전쟁을 반대해서, 아무리 좋은 전쟁도, 예.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그랬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간단한 예로. 일제시대 때, 이완용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쟁 안 하고 일본한테 나라 넘긴 거 아니에요? 전쟁을 반대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총 한 번 발사하지 않고 나라 뺏겼어요. 그러니까 전쟁 한 번 안 하고 평화적으로 넘긴 거. 나는 그래서, 가짜 평화보다는 전쟁이 낫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참, 그거는 저도 참 동감하고요. 네. 참,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네. 그 2차 대전 발발하기 전에, 네. 히틀러가 영국하고 평화 협정을 맺잖아요. 그랬죠. 근데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체인벌린이 바보같이 그렇죠. 평화 협정 맺고 와서 속된 말로 뒤통수는 아주 세게 맞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 나니까 그 사람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죠. 그래서 이제 그 처칠 상에 올라가서고, 네. 또 독일이 그 소련 쳐들어가기 전에 스탈린하고 불가침 조약 맺었잖아요. 서로 친구가 안 하기로. 네. 근데 다 뒤통수 쳤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가짜 평화죠. 예, 그게 바로 그 문재인이가 말하는 그런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이런 아니 게. 그거는 우리도 이미 한번 당했잖아요. 예. 비핵화 한다고 같이 선언을 했는데 예. 우리는 지켰는데 북한은 핵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네. 그 토론회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불거졌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뭐냐면은 전술핵 재배치 반대한다. 예. 이거는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미 비핵화는 끝났어요.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미 예. 파기가 됐는데 무슨 비핵화 운운을 합니까? 맞아. 근데 거죠. 참 그 전술핵 얘기하니까 예. 또 아주 재밌는 게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 심상정 후보가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핵은 전략핵인데, 전략 핵무기인데, 예.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가져와서 상대할 수 있겠냐? 예. 북핵은 전략핵이고, 우리는 전술핵인데. 예. 자, 그거 듣고 지금 한참 웃었거든요. 예. 이제 그 군사적으로는 예. 폭발력이 20킬로톤 이하는 이제 전술핵, 예. 20킬로톤 이상은 이제 전략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략핵은 뭐 킬로톤이 아니라 메가톤으로 나가죠. 메가톤으로. 그렇죠. 예. 메가톤으로 나가는데 핵무기는요. 그 폭발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 핵무기는 전략 무기임과 동시에 예. 정치적 무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그 핵무기도 전략핵이고, 그럼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전술핵도 사실은 전략 무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미소 간의 대결에서는 예. 20킬로톤짜리
이 핵은 전술핵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예. 그거는 미국이나 소련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술핵도 전략핵이 모든 핵은 전략핵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모르가 이런 얘기죠. 국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군대를 갖다 놔야 되는데 아니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자도 이제 징집해야 돼. 우리 이중사한테 한 3일간 또 교육을 받아야겠죠. 아니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은 여자도 예. 의무복무하게끔 이번에 법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도 뭐 의무복무고.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여성은 의무복무하지 않지만 대신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월급을 상당 부분 이제 세금을 걷어서 남자 군인들 월급을 줘버리죠. 그래요. 나 그 얘기 처음 들었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병사들 월급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심상정 후보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안보 얘기하는데 뭐 병사들 월급 얘기 그거는 좀 그 큰 틀에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선 후보들이 참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뭐 이런 뭐 색깔론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어요. 예. 뭐 주적 발언도 못하면 색깔론이냐? 왜 색깔론 하지 말라? 예. 아니 색깔론이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존. 예. 생존이 어떻게 색깔론입니까?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색깔론이 아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2002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그 정치적 존재, 아니 그 공적인 존재는 그 이념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판결을 한 게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으면은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론 하면서 이렇게 실드 치지 말고 그 뭐 사도 다니면서 뭐 그런 거 색깔 방어를 할 그런 식으로 실드 쳐요. 우리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은 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이념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생존론입니다. 생존론. 그런데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나라가 있었죠.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완전히 적화통일이 돼서 보트피플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보트피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후보 그 자서전 혹시 운명 보셨어요? 그 책?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미군이 패배한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희열을 느꼈다.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미국이 전쟁에 지면은 뭐 왜 희열을 느끼지? 그럼 반미 사상이 있다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원래 이제 좀 뿌리가 원래 그 노무현 대통령도 원래 좀 반미에서 시작됐잖아요. 참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사상이라든가 그런 그 마인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에 시작되는데 재임 기간 동안에 미국하고 관계는 잘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왜냐면은 그 바깥에서 이제 그렇게 반미 운동하는 거랑 실제로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각종 정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네.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저쪽 좌파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좌측 깜빵이 켜고 우측으로 우회전했다고 비아냥거리는 게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잘 아셔야 될 거 아니면은 그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자유투 부대 파병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결정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데 그 시기도 놓쳤어요. 근데 사실 시료가 없었어요. 자유투 부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파병 나가는 장병들을 향해서 하여간 비군한 전쟁이니 하여간 그렇게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꼭 그렇게 뒤통수를 쳐요. 그리고 한미 FTA 하면서 이제 미국 소고기 협상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2007년도 누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나니까 또 뒤통수 또 치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제주 해군기지 얘기를 좀 말하고 싶어요. 제주 해군기지 그거 할 때 그때 노무현 참여정부 때인데 그때 이제 좌파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막 했을 때 그때 문재인 후보 쪽은 제주 해군기지 있어야 된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그랬던 분이
정권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는 집회에도 나가고. 그 누구야? 문재인 후보도 그때 당시에는 제주기지 찬성했었거든요. 정부의 비서실장 있고 청와대 있을 때 찬성했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참 진짜 우리가 국민들이 검증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그러는 예. 그렇게 말입니다. 참 오늘 참 아주 좋은 말씀 들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